오케이. 네, 안녕하세요. 기억에 한 번도 깬 적이 없어요. 앙 하고 울게 됩니다. 제가 질문을 못하겠어요, 이어서. 잠자는데 무슨 교육이야? 울면서 하여튼 잘 자게 됩니다. 아, 네, 말 못하겠어요. 왜? 안녕하세요. 분당차 여성병원 소아병동 간호사 김사라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기 잘 재우는 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우리 아기 건강하고 올바르게 재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소아수면 전문가 최규영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분당차병원 소아과의 최규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런 시간 함께 하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네, 교수님. 네, 너무 오랜만에 뵈가지고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부모님들께 소아 수면에 대해 궁금한 질문을 직접 받아보았는데요. 짧은 기간 동안 정말 많은 분들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영상 중간중간 설명과 함께 답변해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통잠을 못 자는 아이, 통잠 재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 통잠을 잘 자면은 엄마도 행복하고 가족들도 다 행복해지는데요. 실제로 통잠을 못 자가지고 많이 오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원인은 어떻게 재워야 되는지 그런 걸 잘 몰라가지고 아이들이 잠자는 버릇이 잘못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네, 그럼 왜 통잠을 못 자는 거일까요? 대개 우리 수면은요, 수면 주기가 있는데요. 보통 어른들은 90분 주기로 한 5번에서 6번 정도의 잠을 자게 되고요. 아기들은 보통 60분을 주기로 해가지고 6번에서 8번 정도 주기가 지나갑니다. 근데 한 주기가 끝날 때마다 한 번씩 아기들이 꼭 깨게 돼 있거든요. 그건 누구나 다 깨요. 우리가 뇌파를 해보면 그때 꼭 깨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면 습관이 잘못되면 아이들은 그 시간에 아주 번쩍 깨버리는 거예요. 어제 저도 잠을 한 6시간 잤는데 그러면 최소 4번은 깨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기억에 한 번도 깬 적이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그 깬 시간이 아주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깨고서도 기억을 못하는 것이죠. 그냥 우리 뇌파상에서만 깬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면 습관에 따라서 그것이 정말로 깨는지 그대로 저처럼 깬 것도 모르고 그냥 자는지 그런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수면 습관을 잘 들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16주 이후로 울더라도 스스로 통잠을 자도록 내버려둬도 괜찮은 건지 아기한테 나쁜 기억으로 남을까봐 걱정이 돼요 라고 질문을 하셨네요. 사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한 주기가 끝날 때마다 계속 깨는데 그건 뇌파에서만 깨는 거지 아기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우리들도 잘 모르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스스로 뒹굴뒹굴 하다가 잔 아이들은 그 시간에 일어나도 뒹굴뒹굴 하다가 다시 잠이 들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 잠이 들 때 쪽쪽이를 물려서 재운다든지 아니면 엄마 찌찌를 먹고 잔다든지 아니면은 아이를 안아서 계속 흔들고 있다든지 그러면은 그 수면 주기에 따라 일어났을 때 반드시 자기가 처음 어떻게 잠이 들었는지에 대한 거를 똑같이 해달라고 애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똘똘이가 만약에 가짜 젖꼭지에 쪽쪽이를 물고 잤다 처음에 잘 때 그러면 한 주기가 끝나는 60분 후에는 반드시 입에 쪽쪽이가 있어야지만 다시 잘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60분 후에는 쪽쪽이를 찾느라고 앙 하고 울게 됩니다. 또는 아기가 엄마가 흔들어서 매일 밤 재웠다. 그러면 60분 지나가지고 내가 일어났는데 왜 나를 안 흔들고 있어? 아니면 나 일어났는데 왜 토닥토닥 안 하고 있어? 나 일어났는데 엄마 찌찌가 어디 있어? 그거를 반드시 찾는 거예요. 그게 될 때까지 우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수면 습관이 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요. 우리나라 전통식으로는 아기를 어떤 식으로든 재워서 눕히잖아요. 뭐 흔들어서 눕힌다든지 안고 눕힌다든지 띠를 해서 흔들어 주다가 눕힌다든지 그러면 아기들은 본인이 그렇게 잠이 들었기 때문에 그 수면 첫 주기가 지난 다음에는 반드시 나를 처음에 재울 때 그 행위를 그대로 해달라고 그래요. 그걸 우리가 수면 연관이라고 그러는데 그 수면 연관이 걸리게 되면 애들이 통잠을 못 자게 되죠. 네, 교수님. 그러면 저희 아기들 수면 교육은 언제부터 시행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수면 교육은 사실 빠르면 빠를수록 좋거든요. 사실은 수면 교육 하면은 아니 잠자는데 무슨 교육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수면 교육입니다. 이제부터 태어났으니까 너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근데 그 교육은 아기들 이제 사실은 한 생후 2개월 전까지는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때는
아기들은 아직 밤낮이 구별이 충분히 되지 않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밤낮이 이제 구분되기 시작하는 2개월에서 3개월 사이부터 시작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수면 교육의 원칙이 따로 있을까요? 예, 그럼요. 수면 교육의 원칙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애들을 재워서 눕힌다가 아니라요. 재우기 전에 졸릴 때 눕힌다가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면 교육을 했는데도 안 되는 아기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면 교육을 했는데도 안 되는 애기들은 수면 교육이 잘못된 거죠, 사실은. 내지는 정말로 올바른 수면 교육을 하고 있는가도 살펴봐야 되겠고요. 또 수면 교육을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잘하고 일관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기들이 계속 힘들다 하는 경우에는 혹시 아기한테 중이염이 있는지, 편도선이나 아데노이드가 커져가지고 숨쉬기가 힘든지, 애기들한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는 저장 철분이 모자라서 생기는 하지불안 증후군 같은 것이 있는지, 그거는 병원에 와서 소아과 선생님들께 꼭 상담하시고 필요하다면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 이런 무서운 질환들이 있는데요. 그럼 어머님들이 수면 교육 중에 뭐 어떨 때 병원을 와야 되는지 혹시 짚어주실 포인트가 있으신지. 네, 사실 이제 애기들이 엄마들도 요즘에 전부 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또 일찍 출근도 하셔야 되는데 밤에 못 자고 하는 것이 길어지면 너무너무 힘들어지거든요. 나중에는 정말 그 몸도 힘들어지고 정서적으로도 너무너무 힘들어져서 우울증에 빠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애기들이 항상 12시가 넘어서 뭐 1시가 되도록 안 자고 운다, 아니면 밤에 정말 시간마다 깨가지고 너무너무 우는데 달래지지가 않는다, 또는 엄마가 본인이 느끼기에 내가 이러지 않았는데 우리 아기를 낳고 나서 너무너무 우울하고 정말 죽고 싶은 생각도 든다, 그럴 때는 지체 없이 오셔야 됩니다. 사실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거는요, 아기 손을 바꿔주는 거예요. 사람은 잠을 못 자면 금방 굉장히 우울해지고 네거티브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위 사람한테 얼른 도움의 그 손길을, 요청을 보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실 이때 아빠들한테 보내는 것이 좋아요. 대개는 아빠들은 어떻게 뭐 아빠가 애를 잘 보겠어 하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면 교육에 있어서는 아빠들이 더 잘 보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아기들을 급작스럽게 운다고 빨리 가서 안아준다든지, 깰 때마다 빨리 가서 쪽쪽이를 물린다든지, 그러면 아기는 그 깰 때마다 그것이 습관이 돼서 나쁜 습관으로 굳어지는데요. 다행히도 대한민국의 아빠들은 본인이 너무 피곤해서 아기가 울든지 말든지 잘 자게 됩니다. 그럼 아기가 울어도 못 듣고 자요. 그러면 아기들이 울다가 다시 자게 돼요. 아빠들이 자면 성공률이 높은 것이, 함께 자면은 본인들이 자느라고 정상적인 수면 교육이 잘 되기 때문에 아기들 아빠들한테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 아기가 나쁜 수면 습관에 걸리지 않도록 아기들이 울 때마다 바로바로 반응하지 않는다, 바로바로 터치하지 않는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